덩샤오핑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중국을 부강의 길로 이끈 번영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도 덩샤오핑을 중국을 살려낸 거인 백년소평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자신은 마오쩌둥의 후계자이지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세대의 뒤를 이은 제2세대이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수많은 시련을 겪고도 결국에는 정치적 재기에 성공해 권좌에 올랐기 때문에 중국인에게는 쓰러지지 않는 어르신, 부도옹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주류가 된 홍색 귀족은 덩샤오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환경오염은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덩샤오핑은 군사위 주석 자리를 꿰차고 있었지만 공산당 내부의 서열은 평단원이었고 공식 직책은 부총리가 최고였다. 국가주석도 공산당 총서기도 아닌 평당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 자체가 공산당의 정통성을 훼손한 것이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선택한 화거펑을 해임으로 몰아넣고 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빼앗았다. 덩샤오핑이 지명한 장점인 후진타오 시대 역시 홍색 정통에서 분리된 잃어버린 20년이었다. 중국의 많은 문제를 만든 장점인과 후진타오를 발탁한 덩샤오핑에게 책임이 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덩샤오핑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시진핑에게 국가를 함께 이끌 동지라고 불리는 홍위대입니다. 홍색 귀족 홍위대는 중국을 세운 혁명 원로의 후손들로 시진핑 역시 부총리를 지낸 시중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홍위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홍위대의 대대적인 지원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관위대나 태자당이 아니다. 우리는 홍위대로 우리의 아버지들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오늘의 간부인 관위대는 자신의 승진과 권력, 이익을 위해 일한다. 또 이들의 자녀는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태자당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한다. 태자당이라는 말 자체가 다같이 가난했던 옛날에는 없었는데 경제성장 이후 고위 간부인 부모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돈을 버는 자식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났다. 그때부터 서민들이 비난의 의미를 담아 고관자제들을 태자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중국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혁명 원로의 직계자녀이다. 중국 홍색 강사는 누가 일군 것인가? 홍위대는 기업으로 치면 창업주의 직계로 그들이 보기에는 공산주의 청년당 같은 간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일군 기업에 고용한 직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 지도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기른 명예와 애국심 등이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배타적인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집사에 불과하며 이들의 후손이 관위대이다. 홍위대와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후에 홍위대는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중신 탄생 100주년 기념 자담회가 열리자 많은 홍위대 집안이 참석을 원해 한 집안에 한 명씩만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마오쩌둥과 시중신 간의 혁명적인 우위관계가 7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홍위대의 부모가 마오쩌둥에 의해 사지에 내몰리는 고초를 겪었는데 왜 마오쩌둥을 계속 떠받드는 것일까? 마오쩌둥은 홍위대의 대부이다. 홍위대에게는 부모는 부모이고 대부는 대부이다. 마오쩌둥의 지위는 흔들림이 없다. 마오쩌둥의 권위에 의문을 품는 건 공산당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2021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홍위대가 대거 천안문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답게 좌석 서열은 부친과 조부의 서열을 따랐습니다. 가장 지위가 높은 셔틀버스 1호차 탑승자는 6명이었는데 첫 번째는 마오쩌둥의 딸 리민, 두 번째는 저원라이의 조카딸 저우빙더, 세 번째는 류샤오치의 딸 류팅, 네 번째는 주더의 손자 주어핑,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덩샤오핑의 딸 덩난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현재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개국 공신의 서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덩샤오핑은 5위에 불과합니다. 홍위대,
특히 마오쩌둥을 따르는 세력에게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딸에 대한 덩샤오핑과 시진핑의 완전히 다른 대우입니다. 아버지 마오쩌둥이 죽고 난 후 어머니 장칭이 수감 생활을 할 때 마오쩌둥의 딸은 신장질환에 걸려 치료할 돈이 없어 당 중앙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유산 일부를 계승할 수 있으면 당의 은혜에 감격하겠다. 이를 보고받은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재산은 모두 당과 국가의 재산이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의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탄식만 할 뿐 투석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때 마오쩌둥의 딸 리너를 불러 연회를 베풀었고 추운 겨울임에도 바깥에 나와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식사 도중 리너가 몸이 좋지 않아 밥을 먹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자 리너를 위한 요리사 배치를 지시합니다. 이런 사연을 전해 들은 마오쩌둥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 시진핑은 리너에게 주방장 외에도 운전기사 경호원 비서를 파견해 리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퇴임 차관급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대우는 홍위대, 특히 마오쩌둥 지지 세력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홍위대는 자신의 선대가 투쟁을 통해 천하를 획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이 피를 흘렸으니 뿌리도 바르고 싹도 붉은 홍위대가 천하를 깔고 앉아야 하며 이 붉은 강산을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홍위대가 치국천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또한 자신이 치국천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시진핑은 공산당 유적지를 돌며 시진핑 자신이 정통 홍위대 출신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자신이 마오쩌둥 시대와 같이 사회주의를 이용해 중국을 개조하고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시진핑이나 홍위대가 말하는 강산 사유, 강산을 마치 내 조상이 투쟁해 얻은 것이니 그 후손이 강산의 소유자가 돼야 한다는 생각은 강산을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위험이 있다. 이처럼 강산을 먹겠다는 말은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권력은 인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정신과 맞지 않는다. 당연히 홍위대의 강산이 아니라 인민의 강산이 되어야 한다. 홍위대는 시진핑이 집권하게 되었을 때 홍색의 꿈이 이뤄졌다라며 열광했지만 그들의 꿈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과 측근들이 득세하며 장쩌민의 상하이방이나 후진타오의 공산주의 청년단을 물리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홍위대마저 그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대 내 제사라고 불리던 류아저우 장군은 중국 군부의 원로이자 이른바 홍위대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공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혁명 원로였고 류아저우의 장인은 전 국가주석이었습니다. 류아저우 역시 저명한 작가이자 군사 이론가로 태자당은 물론 군부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태자당인 시진핑의 집권을 도왔고 시진핑이 군에 대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류아저우는 시진핑이 공언한 대만 무력 침공에 반대했고 1인 집권 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자당 내부에서도 시진핑 1인 집권 체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진핑은 류아저우를 국방대학 정치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집행유예 2년에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홍위대 출신 기업가로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해 런데포라고 불리던 런즈창은 시진핑을 광대라고 비난했다가 징역 18년형을 받았습니다. 런즈창은 특히 왕치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여서 한때 시진핑의 오른팔이었던 왕치산과 시진핑의 관계 또한 애매해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혈연적으로 홍위대에 속하고 홍위대의 열광적인 지지로 권좌에 올랐으며 홍위대의 인식에 따라 중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홍위대의 따가운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며 홍위대라고 다 같은 홍위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홍위대를 넘어 자신에게 마치 황제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왕놀이를 하는 벌거벗은 광대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황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처단할 사람. 시진핑은 홍위대조차 적으로 돌리면서 1인 체제를 만들었는데 경제가 괜찮게 굴러간다면 종신집권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치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덩샤오핑 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시진핑은 과연 중국 경제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덩샤오핑 시대의 경제 성적표인 글로벌 넘버 2는 민간 부분이 만들었고 수출도 일자리도 대부분 민간이 만들었습니다. 시진핑 경제는 오히려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중국 IT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경제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말한 공동부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작 시진핑 누나는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경제에서 부동산 대기업들은 망하고 있습니다. 홍위대에게 집사 취급을 받는 후진타오나 장점이는 시진핑이 공산당 중앙의 권력 기반이 약해 집단 지도체제를 잘 지킬 것이란 생각으로 시진핑을 중국 최고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홍위대와 함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무기로 정적을 제거하고 1인 집권 체제를 만들어 장점인과 후진타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홍위대의 말처럼 중국의 많은 문제를 만든 덩샤오핑을 멀리하고 경제에서조차 마오쩌둥을 닮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라고 말하며 중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시대는 시진핑의 신시대 개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오히려 정치가 경제를, 경제가 정치를 제약하는 국면이 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런 중국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땡큐 시진핑.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